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빨간 화요일이었습니다.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우리가 내일 시장을 또 앞으로의 시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또 뉴스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중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세요. 종목 진단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오늘 투자의 신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벙벙님 반갑습니다. 굿밤입니다. 보라맹커님 반팔 입으셨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지 않았나요? 바람이 조금 불긴 했지만 그 바람도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이제는 4월 중반 지나가니까 확실하게 정말 봄다운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팔 입고 그래도 또 밤낮으로 일교차 크니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준호님 잘 오셨어요? 아, 시작했네 라고 하셨는데 늦지 않게 잘 오셨습니다. 윙크님께서도 하이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러브수기님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 집에 가실 때 추우실 듯 하셨는데 따뜻하게 잘 갈게요.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의 이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좀 빨갛게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살짝 아쉽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척 하다가 조금 또 빠졌거든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굉장히 빨간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상승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내일장은 어떨까요? 또 남은 우리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계속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형님 오늘도 삼성전자를 팔아서 대중주를 사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대중주, 지난주에 저희가 이름을 딱 정리를 했죠. 리바기를 사라. 네. 리오프닝, 바이오, 그리고 국가기관산업 관련 종목들. 조금 더 이제 종목으로 이야기를 더 좁혀가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일단 오늘 시장 어땠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리바기가 강했죠. 리바기가 강했다. 네.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리바기는 최근에도 계속 강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리바기 말고도 사실 반도체도 강했고 그렇죠. 오늘은 예. 좀 전반적으로 강하긴 하더라고요. 네. 외국인의 힘일까요? 외국인 선물이 어제 오늘 이틀 계속 좀 사는 그런 양상 나오고 또 외국인 현물도 안 파는 양상 정도가 나오니까요. 안 근래 계속 팔았다. 그래도 한 4, 5천억 이상씩 계속 매도가 나오다가 오늘 어제는 한 900억대로 좀 많이 줄이고 오늘은 한 100억대인가 거의 뭐 안 파는 수준이 나오니까 예, 시장은 오히려 좀 반등하는 그런 양상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진짜 오늘 되게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거였는데 이들의 반등은 오늘 잠깐의 반등일까요? 아니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까요? 이런 흐름이? 이번 주 중 다음 주 초 삼성전자도 이번 시리즈 요거 자체는 삼성전자를 팔아서 대중주를 사라 세 번째 시간이지만 네. 이번 주는 삼성전자도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에는 예, 네. 오히려 뭐 한 69,000원, 7만원 근처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가 네. 다음 주 가서 또 다시 빠지겠죠. 64,000원. 그럴까요? 예. 다음 주에 이제 또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님이 이미 있고. 잠정했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번 주는 살짝 계속해서 이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그려주셨고요. 자, 윙크님 방송 주제 안 맞을까봐 질문 고민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지수가 오늘 좀 강하긴 했지만 확실히 요즘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잠깐의 반등에 흔들리기보다는 계속해서 리바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건데요. 오늘 어디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리바기. 오늘은 지난주에 이 종목을 아예 그냥 콕 집어드렸죠. 리바기도 맞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리오프닝, 바이오, 국가 기관 산업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안 하고 지난주는 아예 갖고 리바기에 딱 대표 한 종목씩 종목들, 네. 예, 이걸 사야 된다 우선 맞아요. 세 종목을 딱 꼽아드렸는데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 세 종목을 사라 그렇게 드렸는데 맞죠.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한번 경과를 봐야죠. 아, 정말로 그 종목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팔아서 만약에 이제 그 리바기를 샀다면 경과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건가요? 네. 지난주 방송 내용 자체가 네. 예, 결국 지지난주는 삼성전자를 또 왜 왜 팔아야 팔아야 되는가. 되느냐. 그렇죠? 맞아요. 예. 거의 이제 뭐 어디죠? 반도체는 15년 만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쟁력이 저 뭐예요? 우리 휴대폰, 예, 스마트폰은 거의 10년 네네. 이상 만에 처음으로 네. 초인류에서 1.5로 1위로 내려와 있는 그런 단계가 외국인 수급을 계속 부정적으로 촉발한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리바기를 사야 되는 이유였다면 네. 지난주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하고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팔아서 사야 되는 종목 맞습니다. 리오프닝에 있어서는 아모레지를 꼽아드렸죠. 맞아요. 예, 그리고 바이오에 있어서는 한미약품을 꼽아드렸고, 국가 기관 산업에 있어서는 대우조선해양, 요 세 종목을 콕 집어서 이제 교체 매수해라 그런 방송을 지난주에 이제 드렸었는데, 네.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 진짜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1억 원을 팔아서 요걸 이제 3,333만 원씩. 3분의씩. 네네. 예, 그러니까 지난주 이게 밤방송이죠. 화요일 날 밤방송이니까 네. 수요일 날 아침 시가권에 그런 삼성전자를 매매를 팔고. 예, 삼성전자 1억 원을 팔아서 이제 이 종목들을 3,333만 원씩 교체 매수했으면 네.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오, 예, 굉장히 더-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더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오, 예, 뭐 이도 저도 좋습니다. 아니까 네. 궁금한데 그 결과를 이제 예. 뚜껑을 열어봐야겠네요. 근데 그쵸? 채팅창에 네. 저렇게 종목을 콕 집어줬었나요? 새 종목을 콕 집어주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듣고 노트도 해놔야죠. 그쵸. 포스트잇에다가 이거 오늘은 딱 세 종목만 이렇게 해드렸다면 네. 세 종목을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탁탁탁 맞아요. 아모레지 한미약품 대우조선해양 써갖고 모니터 옆에 탁 붙여놓고 그러고 주무셔야지. 맞아요. 안 그러면 다음날 잘 까먹어요. 시작하고 뭐 이제 막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수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종목들도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기억 안 나죠. 네. 포스트잇으로 탁 붙여놔야 기억이 맞아요. 나지. 또 저희가 중요한 정보들은 또 캡처 타임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셨다가 특히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리바기, 아모레지 그리고 한미약품 또 대우조선해양까지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주가 흐름 체크보다도 일단 이거 딱 그거부터? 수치를 보고 좋습니다. 예. 흐름이 갈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됐나 그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프라고 돼 있네요. 예, 네. 삼성전자 1억 원을 팔아서 아모레지, 한미약품. 한미약품, 대우조선해양을 3,333만 원씩 방송 끝나고 수요일 날 시가에 교체 매수했으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하고 돼 있는데 이런 결과가 돼 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네. 특이하게 그 지난주 수요일 시가랑 오늘 종가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지난주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닐까요? 예.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줬으니까 그래도 똑같아진 게 아닐까? 지난주 수요일 날 그날이 지수 아마 외국인 선물 1종가 사면서 지수 한번 맞네요. 번쩍 띄워준 날이 아마 맞네요. 지난주 수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주후반 또 이렇게 해갖고 어제까지 빠졌다가 네. 또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다 보니 딱 시가종가가 똑같네요. 일치하네요. 67,300원.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를 갖고 계셨으면은 4월 13일 시가나 오늘 종가나 어떻든 그냥 뭐 똑같은 상황.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은 4월 13일 지난주 방송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시가가 28만 500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종가는 30만 4천 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8.4%. 오. 나름 좀 척박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척박한 장세에서 그래도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중에 그래도 눈에 띄는 상승 8.4%그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지난주 이제 화요일 밤 방송 끝나고 수요일 시가가 24,950원입니다. 24,950원인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 이제 조선주, 지난주 주반 수목금, 그리고 오늘도 또 다시 올랐는데 네. 수목금이 조선주의 또 장세. 날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무려 11.6%. 뭐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요즘 10% 이상 두 자릿수 보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데 11.6%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모레지는 좀 들어올랐습니다. 아모레지는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시가가 46,700원, 그리고 오늘 종가가 47,450원이니까 물론 뭐 삼성전자를 지난주 4월 13일 시가에 팔아서 아모레지를 샀어도 상대적으로는 이득이죠. 상대적으로는 1.6% 이득인데 어떤 삼성전자 1억 원을 팔아서 이 세 종목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시가에 방송을 보고 교체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그래도 다 수익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그 기간 중에 그래도 1.5% 올랐다고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요런 720만 원. 1억 원 기준으로 초과 수익이 720만 원. 그러니까 계속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네. 0원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쵸? 똑같으니까. 딱 똑같으니까. 근데 예. 그 종목을 3분의 1로 하나씩 매수를 했을 때는 나는 일주일 사이에 720만 원을 벌 수 있었다라는 그쵸. 결과가 이제 계산이 나왔죠. 예, 세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른 대우조선해양이 11.6%인 반면에 네. 아모레지가 1.6%인데 요 세 종목의 그 합계액이 21.6%니까요. 나누기 3하면 7.2. 네. 그러니까 1억 원을 3,333만 원씩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넣었다면. 그 강조드렸던 그 종목들로 딱 교체를 했으면은 어떻든 뭐 720만 원의 초과 수익, 뭐 퍼센테이지 7.2%면 낮지 않죠. 일주일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적어도 하루에 100만 원씩은 벌었다. 네. 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일주일 동안 700만 원이면. 예. 그래서 좀 좋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정말 삼성전자를 팔아서 내가 리바기에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계속 다시 한번 조금 더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삼성전자의 일주일 동안 그 양상들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보면 이제 수요일 날 그래도 봉이 좀 뽑혔죠. 네. 그날 보면은 그래도 장중 장대 양봉. 그러니까 우리 이 화요일 날 이 방송을 보셔서 나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팔아서 저거 운용력이 세 종목 그걸로 사는 걸로 교체하지 하신 분은 팔기가 좋았겠죠. 장중에 올랐으니까. 그쵸. 장중에 안 오르면 잘 손이 안 나가잖아요. 빠진 거 잘 못 파시는데 장중에 올랐으니까 팔기가 또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고는 또 친절하게 그 다음날 그 이제 그 양봉을 도로 메꾸는 이제 음봉으로 빠진 게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죠. 금요일 날 또 이제 다시 또 신저가 하고선 신저가. 급락이 나왔다가 맞아요. 어제 시가권이 이제 66,100원에 또 신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세가 나왔고 오늘 종가는 67,300원. 그렇게 지금 끝나 있는 시점이죠. 네. 끝인가요? 아니요. 삼성전자는 이랬다. 예, 그런 삼성전자인데 네. 운용력이 아까도 서두에도 뭐 이번 주는 굳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빨리 안 팔고 한 다음 주 가서 파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를 아까 네. 드렸잖아요. 네. 예, 그동안 뭐 지난달에 뭐 이번 달 월초나 뭐 7만 원대 위에 삼성전자 가격 있을 때는 뭐 묻지도 말고 그냥 뭐 팔아라. 삼성전자 팔아서 리바기 운용력이 사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바꿔야만 이번 이제 4, 5, 6월 2분기 중에 그래도 웃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드리는데 오늘은 굳이 뭐 오늘 목요일 수요일 이제 내일 수요일이죠. 네. 수목금에 적극적으로 팔지 말고 다음 주 가서 팔아라 그런 얘기 드린 게 네. 저 어디예요? 저 기술적 지표들이 그래도 조금 괜찮잖아요 지금. MACD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도 지금 시그널이 그래도 반등을 좀 더 할 수 있다 그런 지금 시그널. 그리고 뭐 RSI 그리고 뭐 이런 거래량 지표들 있어서도 네. 운용력이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 한 6만 9천 원권 내지는 뭐 7만 원
근처권 하여간 69,000원권 이런 식으로 이번 주 중 흐름은 조금 반등세. 그래서 대중들이 야 삼성전자가 이제 또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하는 기대심을 줄 만큼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네. 다음 주 가면 또 내릴 거죠. 다음 주 가면 또 이번 주가 66,100원이었는데 네. 오히려 또 이제 64,000원 향해 가지고 이제 또 빠지는 고형국이 나오는데 급하게 이번 주는 막 바로 막 팔려고 하기보다 한 수목금 조금 기다려가면서 조금 반등 조금 이렇게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게 오늘 시점에 삼성전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명준우 선생님 이러면서 지난해 3전 8만 원대 3전 6만 원 간다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 하다가 관망만 했었는데 삼성전자 매수가는 아직은 아닌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께 운용령님께서는 더 내려간다. 5만 원대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쵸? 아마 이번 분기 중 혹은 좀 늦으면 한 7월 달 뭐 이런 시점까지 58,000원 정도 찍을 걸로 보이는데요. 58,000원을 찍고 나서 거기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삼성전자 이제 바닥이니까 네. 살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 시점에도 58,000원 찍고 나서도 급반등이 나타나기보단 좀 민기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국이면 다른 종목 사는 게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삼성전자를 내가 안 사고 있는 사람인데 네. 언제 투자할까? 그거를 고민하는 시점은 일단 한 58,000원 정도 찍고 거기서 고민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러브수기님이 58,000 안 돼라고 하셨고 윙크님께서도 삼성전자 유혹이 너무 심하다고 지금 왜냐하면 신저가까지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다 좀 담아볼까라는 유혹이 점점 강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기술적으로 살짝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그 주시니까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떠올라왔고요.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신저가를 막 이제 찍고 막 빠지고 하니까 네. 어떤 싸게 느껴진 거잖아요. 맞죠. 뭐 물건을 사인 걸로 치면 할인. 어떤 내가 사고 싶었던 어떤 뭐 TV가 있다. 예? 근데 한 15% 정도 이게 막 할인이 나와요. 막 갑자기. 그쵸. 뭐 마트에서. 야, 이거 되게 사고 싶은데. 그쵸. 근데 조금 더 기다렸더니 이 할인이 끝날 것 같으니까. 예, 조금 더 기다렸더니 20% 할인이 나와요. 그럼 또 이제 또 더 뭔가 막 사고 싶죠. 네. 그러다가 또 기다렸더니 이제 25% 할인이 나와요. 예, 막 사고 싶잖아요. 이게 일반 뭐 소비 우리가 물건 살 때 일반적인 심리인데, 주식은 할인이라는 게 그런 식의 할인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주식이 할인은, 네. 주식은 이렇게 딱 그냥 한 뭐 몇 달 전에 이렇게 고점 만들고선 뭐 몇 달 아니면 뭐 한 1, 2년 이내 이러고 고점 만들고 쓱 빠지는 그 할인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대박이 날 리도 없고 큰 수익이 뭐 날 리도 없고 대세 하락은 오히려 진행 중인 상태일 수도 있고 리스크도 많고 그런데 주식은 아예 한 5년, 7년 네. 혹은 10년 그렇게 이러고선 길게. 예, 줄줄줄줄 뭐 그때 고점 뭐 한 5년 전, 7년 전, 10년 전 고점을 보면은 거의 지금 현재 아무리 우량하다는 대형주의 우량주라도 막 한 진짜 한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시점. 그러면서 바닥에서도 그야말로 대중들의 관심을 좀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막 1년이고 2년이고 횡보하고 막 이런 단계 거기는 메리트가 크죠. 예. 그렇게 길게 빠진다라는 건 더 불안함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은 물건은 분명히 그쵸? 내가 한 15% 빠져서 너무 이게 할인 찬스. 저렇게까지 빠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20, 30%. 거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주식 사이클은 항상 길거든요, 그렇게. 예. 그리고 그 정도 막 이제 되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막 그날 그때 막 호재 악재 거기 따라서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아도 그렇죠. 막상 기업이 충분히 빠져서 이제 뭐 진짜 5년 전, 7년 전 그 상투에서 달라붙었던 대중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손절치고 아니면 거의 뭐 그냥 완전 떠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네. 뭐 대단한 호재 없어도 그냥 바싹바싹 또 주가 잘 올라가거든요. 예. 호재까지 붙어버리면은 뭐 아주 그냥 뭐 쉽게 중박 우리가 뭐 꿈꾸는 대박 이런 것들도 쉽게 나오고 저런데 네. 그 또 위에서 이제 뭐 조정받은 지 한 6개월 됐다 뭐 한 9개월 됐다 그래서 뭐 한 40%그 정도 빠졌다 하는 상황들은 사실 거기가 때가 깨끗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그걸 갖고 고점에서 사갖고 물린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 물타기까지 계속하면서 더더욱 이게 축축해지는 그런 이게 축축해지면 안 좋잖아요. 뭐든지 이게 바싹바싹 말라 있어야 이게 불을 붙여도 그냥 불이 확 붙고 이런 건데 예,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뭐 그동안 뭐 최근 한 2, 3년 놓고도 보면 가장 그래도 대형주 중에 그래도 대박 터진 종목이 어떤 것들이에요? 대박 터진 종목들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두산중공업, 예, 뭐 한 재작년 작년인가요? 그럼 주가 한 20배 그냥 쉽게 올라가죠. 그렇죠. 현대상선, HMM 이런 것들도 HMM. 뭐 거의 한 20배 올랐을걸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기본 지금 한 10년 가까이 대세하락 맞은 종목들이거든요. 빠진 하락폭도 기본 막 20분의 1도 막 30분의 1도 막 이런 식으로 막 빠져있는 그런 상태들 속에서 네. 지금 오를 때도 사실 보면 뭐 실적이 눈에 띄게, 현대상선은 실적이 그래도 눈에 띄게 좋아졌지. 그래도 어떤 똑같은 이슈가 있어도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대중들도 완전히 떠나가고 예, 중장기 바닥을 만든 상태에서 돌아나가니까 주가가 이게 완전 말라버린 낙엽에는 불을 붙여도 그냥 불이 확 타오르듯이 크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 할인 매입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냥 20% 싸졌으니까 할인이다, 30% 할인이다 이래버리면 중장기 조정 막 시작한 종목들 이제 대세하락 막 시작한 종목들 사게 되고 딱 그냥 월봉 갖다가 놓고선 야 이건 이 종목 저 고점에 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샀을까? 예.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시점에 현재 시점에 그 고점 종목을 안 사게 된다고요. 예를 들면 작년도 이제 뭐 연말 연초에 이제 2차 전지 이제 상투치고 막 빠질 때 이런 사람들 대중 투자자들은 야 고점 대비 30% 단기에 빠졌어 하고서 막 달라붙는데 그걸 이렇게 관조해 보면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14, 15년, 16년 뭐 화장품주 상투 칠 때 그 사람들은 바보라 산 게 아니거든요. 그 시점에는 얼마든지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 고점 대비 한 30% 빠진 가격이 예, 이제 할인 찬스고 더 또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7년, 8년 예, 뭐 빠지는 폭도 그때 예를 들어 예, 고점 대비 30%뭐 빠져서 샀는데 나중에 가서 뭐 80%막 90%막 이러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맨 상투에 10만 원에 사서 물린 사람이나 할인받았다고 7만 원에 사서 물린 사람이나 예, 나중에 가서 보면 살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물린 건 피차 일반. 주가는 15,000원, 2만 원이니까. 예, 그래서 주식의 할인 매입이라는 건 아예 그렇게 긴 사이클로 생각해 주면 굉장히 좋고요. 우리 지난주 여기 리바기들도 운용력이 그 종목들 얘기 들을 때 뭐 호재가 뭐 눈앞에 뭐 도사리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안 드렸잖아요. 뭐예요? 중장기적인 대바닥을 쳐놓고 돌아나가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뭐 그렇게 크게 뭐 호재가 갑자기 안 나타나고 해도 예, 오르는 힘이 강하게 특히 외국인이나 이런 쪽들도 기관 투자자 특히 외국인들은 그런 종목 중장기 대바닥 찍어놓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하는 종목들을 그런 거 중심으로 사는 지금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또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기간적인 하락, 기간적인 할인을 우리가 충분히 좀 소화가 된 다음에야 이 종목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리바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프닝 관련주 아모레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아모레지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모레지를 보면 아모레지의 지난 이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형국들 보면은 수요일, 목요일 날은 이렇게 또 오르는 듯하다가 목요일 날은 조금 빨갛긴 빨간데 어떻든 보합 정도 그러고 있다가 금요일 날 뭔가 불을 뿜고 올라가려고 하는 척하다가 꼬리를 달고 길게 달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시가 떴다가 종가 이 정도 조금 눌러놓고 끝나서 어쨌든 그 지난주 수요일 시가 대비 오늘 종가 아까 1.8이었나요? 네, 1.8%. 그 정도 상승세 이렇게 돼 있는데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 드릴 때 지난주에도 요거 그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과 다 일치하는 또 종목 되겠습니다. 아모레지도 중장기 한번 월봉을 볼까요? 물론 지난주에 봤지만 예. 그죠? 2015년도 고점 여기는 그야말로 시장 자체가
2014, 15년 지수는 상당히 좀 답보하는 가운데에서 중국 소비주, 그렇죠? 중국 열풍이 강하게 불던 이제 2013, 14, 15년 거기서 또 화장품이 또 그 중심에 또 서 있던 그런 시점들이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막 올랐죠. 예, 막 저 2010년, 11년 거기부터 해갖고 오르고 사이클 또 오르고 거기다 이제 슈팅까지 붙어버리니까 주가가 거의 한 3, 4년 사이에 거의 한 15배 예, 그러고 오른 이제 상투 시점. 상투에서는 어느 종목 섹터나 마찬가지지만 헤드앤숄더 아니면 그 쌍봉이죠. 요것도 친절하게 쌍봉 그려주고 그 다음 문제는 이런 데예요. 이런 데 항상 이런 데들이 항상 이제 기관 투자자나 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뭐 아니면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요. 왜냐? 실적은 항상 운용력이 얘기 드렸듯이 실적은 상투치고 곧 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실적이 빠지는 게 아니고 실적은 많이 후행하거든요. 예. 그야말로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 3분의 1 토막 정도 가야 실적이 빠지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주가가 이제 거의 뭐 바닥까지 다 빠지고 나야, 네. 예, 실적이 쇼크가 나오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예, 실적이 나빠지는 걸 보고 내가 팔아야지 하면은 이미 주가는 반토막도 더 나 있단 말이에요. 예. 반토막이라는 게 사실 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시점들은 실적적인 명분, 실적도 아직 꺾이지 않았고 왠지 그 시점 뭐 어떤 이슈들만 해결되면은 막 뭔가 다 좋을 것 같은 막 기대감이 있는 시점이니까 대중들이 이미 여기서 봤잖아. 이게 이게 시장 대장주고 이게 잘 날라가인 우량주였다고선 이걸 본 상태에서 할인된 느낌을 갖고선 막 뛰어드는 게 돼인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여기 불과 한 1, 2년 뭐 지나서 보면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20만 원에서 물린 투자자나 아니면 고점 대비 좀 낮아진 15만 원에 물린 투자자나 결국 손실률은 거의 비슷하다고요. 여기서 1억 원 그 물린 사람도 한 8천만 원 마이너스 상태? 그거보다 상당히 할인받았다고 생각하고서 물린 사람도 얼마예요? 그럼 한 7천만 원 마이너스 상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고 네. 주식에 투자에 있어서는 또 어때요? 이러고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밸류 뭐 PER 지표, PBR 지표도 뭐 예전 여기서는 뭐 막 퍼 수준이 막 70배, 80배, 100배 이러고 올라갔다면은 충분히 낮아지겠죠. 충분히 낮아지는 가운데 바닥 찍고 또 바닥 찍고 또 쌍바닥 찍고 그러고선 돌아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는데 이게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이 정도 자리면은 실적이 나쁠 것 같은데 실적도 다 회복을 했어요. 오히려 2020년 뭐 코로나 어떤 뭐 등등 해갖고 그런 시점들 실적 이상으로 18, 네. 19년 이상으로 다 또 회복이 돼 있고 그런 단계니까 앞으로 어떤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사항들이 나타나면 2년, 3년 이런 사이클을 갖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중박 대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아니고 등락의 구간들 이 정도면 충분히 싸고 향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면 뭐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부터 해갖고 추후에는 뭐 중국 외에 또 뭐 동남아 관련된 아니면 또 여타 국가 관련된 어떤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점에는 중국 소비에 대한 또 다시 회복에 네. 대한 또 기대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주가는 충분히 낮아져 있는데 향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식은 거꾸로 해야죠. 네. 그렇죠? 예? 이런 데는 뭐 하나만 잘못 터져도 우수수잖아, 우수수. 예, 실적이 꺾이든 뭐가 어떤 뭐 그 영업 환경에 있어서 부정적인 게 한두 가지만 나와버려도 우수수인데 주가 충분히 바닥을 찍고 그런 시점들 있어 갖고는 뭐 호재가 안 나와도 주가가 오를 동이 되고 호재가 나온다면은 또 굉장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거꾸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 돼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아모레지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도 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도 반등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리오프닝 이야기하니까 질문에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리오프닝 중에 지금 화장품 섹터를 골라주신 거잖아요. 예. 화장품은 앞으로의 그런 리오프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지금
올라가기 좋은 때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냥 리오프닝이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 엔터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이 화요일 밤이니까 바로 엊그제 일요일 날 밤 9시에 뭐죠? 한밤에 작전 회의인가? 맞아요. 예, 뭐, 운영력이 그죠. 뭐 그쵸. 온라인 유튜브 하시는 거 스마트 유튜브에서 이제 밤에 한밤의 방송을 드리는 작전 회의였나? 예, 예. 제목이 자꾸 헷갈리니까 네. 거기서도 그 질문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요? 예, 그 엔터주.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렇죠. 뭐 JYP 엔터, YG 엔터, 뭐 또 SM 이런 것들 이번 주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예.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올라서 저항기가 크니까. 예. 그랬더니 바로 이번 주 또 급락세 나타나기 그랬죠.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 뭐 또 중기적으로 나쁠 건 없는데 지금 시점들 이게 그 운용력이 맨날 그 보여드리는 도표 있잖아요, 도표. 예? 도표 안에서 주가가 그 시점 굉장히 뭐 일주일, 이주일 이상 오히려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많이 매수 유입을 하는 동인들이 나타나고 시세를 또 분출시키고 이래버리면은 그 양만큼 조정기관과 조정의 폭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엔터주는 오히려 안 봐야죠. 그럼 지금이 4월 하순이니까 네. 한 5월 중순 넘어가서 이제 봐야겠죠. 예. 예를 들면 똑같이 원전주 뭐 두산중공업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 지난달 3월 8일 대선 전후 시점 거기서 많이 한 올라왔죠. 2주 가까이 그렇죠, 대중들 수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거의 한 달 이상을 또 질질 빠지듯이 그런 양상. 그 순환 박자 또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에서는 한미약품 콕 집어 주셨거든요. 한미약품도 아까 보니까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그렇죠? 예. 한미약품은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콕 집어드린 이후에 한 8.4% 그렇게 올랐다고 돼 있는데 요 일간 차트 지금 보면은 지난주 이제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전체 화면요. 네. 예. 크게 우리가 차트를. 그렇죠. 예. 한미약품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빨간불을 정말 장대 양봉을 지금 그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딱 일주일 사이에 지금 수익률이 8% 정도가 난 상황이거든요. 어제 오늘은 살짝 좀 파란불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동안의 상승에 비하면 어제 오늘의 파란불은 뭐 거의 내려간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대형주들이 굉장히 취약한 맞아요. 그런 시장 국면 속에서 한미약품이 그 지난주 이제 화요일 밤에 그렇게 얘기드렸을 수요일 날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대중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막 산 게 아니고요. 다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렇게 꼭 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지난주 수요일 날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장대 양봉 그거 보여주고 맞습니다. 또 목요일 날 나름 장중 도지 속에서도 또 상승세 그리고 금요일 날도 또 신고가 돌파. 그러고 이번 주 월화는 뭐 또 여기서 그냥 빈둥빈둥 이틀 이러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 한미약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주 요것도 한미약품 차트는 뭐 지난달 이번 달 운용력이 그 밤에 그 어디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또 우리 투자의 신 방송에서도 하도 많이 그걸 보여드려서 아마 중기 차트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다 그릴 수도 있을까요? 예, 많이 그려져 보신 있으실 분들은.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한번 지금 보면요. 한미약품이도 거의 지금 몇 년이죠? 이게 2015년도 15년도 겨울부터 거의 한 7년 가까이 지금 주가가 조정받아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 현재 여기가 2015년도가 뭐 기술 지전 뭐 계약 등등 해갖고 아주 이슈가 되면서 네. 크게 올라갔던 게 이제 2015년. 그래서 2015년도 바이오 제약 장세 자체를 아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가장 주도하면서 그 섹터의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시점들이었고요. 그 이후 이제 2016년 흐름들 그리고 2017년 이제 바이오 장세, 2017년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장세 속에서 반등은 나와도 고점은 돌파를 못하고 그러고 이제 또 이런 양상들 나타났었고 또 20년도 이제 코로나 직후 이후에 또 어마어마한 바이오 장세에 있어서도 뭐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양상들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찬찬히 또 도로 빠졌다가 현재 시점 또 거의 역배열, 중장기적인 역배열 만들어 놓고 딱 기다리고 있던 게 한미약품 그런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 이게 그쵸? 이게 주가의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좀 길어야 굉장히 좋은 겁니다. 7년. 예.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쵸. 거죠. 급등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기업에 이렇게 충분히 소화가 되면은 그 이후 시점에 호재가 나온다. 그럼 주가에 또 중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고 호재가 안 나와도 사실 또 이게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또 라인대들은 아닙니다. 예.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네. 어떤 호재가 있어야지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 아닐까요? 바이오가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바이오는 주기가 와야죠. 주기 항상. 그냥 그 모멘텀과는 또 주기만 오면 별개로 됩니다. 주기. 주기가 2년 오면 3개월 그 주기만 오면은 바이오장이 무슨 이유로든 펼쳐지고 예, 이유는 그때그때 달라요. 뭐 15년도는 그야말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일으킨 심지어 그 전에는 10년 동안 주기가 안 왔었거든요. 2004년, 5년 황우석 줄기세포 그때 1년 반의 바이오 장세가 너무 셌어갖고 10년 동안 바이오장이 한 번도 안 왔었습니다. 제가 10년 그 동안. 황우석 줄기세포 때문에 네. 생명공학과를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아, 생명공학과 전공을. 나오셨어요? 네. 아, 그럼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네. 아, 바이오. 그랬었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갑자기 아, 생각나네요. 바이오 하시는 분이구나.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채팅창 보니까 한강님께서는 한미약품 고점에 팔고 오늘 저가에 다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이러한 전략도 괜찮을까요?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것도? 고점? 고점에 팔고 고점이라고 해봐요. 얼마? 뭐 지금? 31만 원, 뭐 예. 최근의 고점이라면 그리고 오늘 저가에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미약품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지 좀 궁금하네요. 뭐 그것까진 단기적으로 어떻든 이것도 일주일 동안 상당히 눈에 띄게 지금 맞아요. 올랐잖아요. 네. 여타 뭐 섹터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좀 며칠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잡아먹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른 자리에선 제가 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도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뭐 보름이고 또 당분간은 또, 한 달 하고서 그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서 모양을 살포시 이쁘게 잡아놓은 그런 자리들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주기적으로 한미 약품에 대한 상승 사이클은 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좀 길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 종목이 그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네. 그쵸? 좀 전에 얘기 드린 그 질문 들으면서 예, 강하게 올라갔어도 보름이고 한 달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포시 아름답게 모양을 잡아놓은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지난주 대우조선해양이었죠. 아, 예, 대우조선해양이 네. 2월달 중하순인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터지고 아 그때 이제 로드스트림 예, 그게 막히니까 유럽에 특히 독일이나 이런 쪽 나라 보면 러시아한테 천연가스 어마어마하게 수입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전쟁 전에도 노드스트림이 미국 눈치 보느냐고 가동을 못했었지만 그게 이제 예, 뭐 독일 정부에서 아 노드스트림 이제 예, 아예 그냥 봉쇄시키겠다. 그게 나오면서 이제 조선주들이 우리 지금 LNG 선박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수주가 많이 터질 수 있는 환경들이 되니까 급등 나왔던 게 지난달 2월 23일이었고요. 예. 급등이 나오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예? 이제 바삭바삭 말리는 축축해진 흐름들 바삭바삭 말리고 또 대중투자자분들 막 달라붙으신 분들 이제 또 떼어내는 작업들 예? 그게 그래도 한 1개월 반 이상 그게 전개되고 그러고 살포시 아름답게 이제 쌍바닥 딱 잡아놓은 시점이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예. 그래서 국가 기간 산업주 중에서는 지난주는 콕 집어갖고 대우조선해양을 사야 될 시점이다. 삼성전자 팔아서 이걸 사야 될 시점이다. 그거 했던 게 거기였는데, 그러고는 주가가 역시 그 수요일 날도 이제 시가 이후에 장대 양봉 보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치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보합 정도로 꼬리 조금 달아났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이제 또 장대 양봉하고 치고 올라가고, 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시가권 강한 양상 보이다가 장중 오히려 발락 나왔다가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예, 반등을. 다시 상승세. 네. 그래서 현재 11%의 수익률을. 일주일간 한 11% 이상 그렇게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 네. 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대우조선해양도 벌써 어느덧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게 대바닥 친 게
이렇게 또 섹터들이 무더기로 자리를 이게 그렇거든요. 중장기적으로 5년이고 7년이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선 그냥 빠지기만 하면 의미가 없겠죠. 예? 빠지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충분히 이제 바닥은 쳤어. 그럼 바닥에서 왔다 갔다 오를 듯 말았다 이런 게 적어도 한 1년 반 내지는 한 3년 4년 뭐 우리 빵이나 술로 치면 숙성하는 구간이겠죠. 그게 또 오래 걸리는데 그 숙성이 거진 이제 다 끝나서 네. 출하 시점에 가까웠다. 여기가 주식은 사야 될 때잖아요. 표현이 뭔가 쏙쏙 들어오네요. 그죠? 숙성. 예. 주식을 이제 바닥을 쳤다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떤 종목이 5년 동안 막 빠져가지고 충분히 가격은 바닥을 쳤어도 거기 이제 오를 구간이 아니고 등락 구간이라면은 이게 앞으로 5년을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더 바닥에서. 기다려야 될 수도 손실은 있으니까. 별로 없겠지만 네.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숙성해놓고 출하하기 직전이 제일 좋겠죠. 그럼 난 병뚜껑만 따갖고 그냥 마시면 되니까. 네. 네. 그런 건데. 가장 시원한 시점이겠네요. 네, 희한하게 올 맛도 이 있고. 봄, 2022년도 봄 여기 시점에 네. 주로 지금 얘기 드리는 그 섹터들, 예, 지금 리오프닝, 그리고 또 바이오, 국가 기관 산업주들,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 거의 뭐 5년, 7년, 뭐, 바이오가 그래도 제일 짧죠. 바이오는 한 2년 정도뿐이 안 됐으니까. 그런 기간을 거치고 숙성 과정 끝내고 올해 연중 흐름에서 출하하는 양상, 그러니까 출하가 아니지. 이게 시세를 발현시키는 그런 양상들을 가져가겠다는데 희한하게 올 작년도 연말 올 연초 지금 넘어가면서 보면은 세상 이슈가 딱 몇 가지로 보여지죠. 예.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그걸로 해갖고 이제 각 그 국가 지역 블록별로도 이제 막 서로 다투고 이제 뭐 이렇게 싸우는 신냉전 구도. 거기 하나의 저 판세. 또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작년 연말 올 연초 물가는 계속 올라가 있는데 점점 이제 뭐 소비 여력은 또 줄고 금리 계속 올라가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섹터 분류에 있어가지고 가장 또 유리하게 작용된 게 희한하게 그 섹터들이죠. 맞아요. 저희 처음 이제 투자하신 첫 시간대부터 네. 그 딱 차트, 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해주셨던 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의 키워드, 신냉전,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내용들, 네. 이러한 키워드 안에서 좀 유리한 섹터,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네. 그때 아마 또 같이 캡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 표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해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걸 또 한번 표를 오랜만에 볼까요? 좋습니다. 그때 캡처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캡처를 하시고 네. 그런 캡처를 해서 이렇게 잘 숙제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예. 표를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표, 우리 투자의 신 시작하면서 이걸 딱, 첫 시간에 이걸 맞아요. 꺼내드렸던 그 표.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이게 이 섹터들은, 올 꼭 2분기라고만 보기도 그렇고요. 올 하여간, 올 봄, 여름 최소한, 거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중심값을 계속 낮추게 되는 그런 섹터다. 중심값이라는 건 하여간 주가가 뭐 어떻든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예.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상투를 쳐놓고 대세 하락 구간 속에서 이제 뭐 첫 번째 1파동 맞았다면 2파동 새롭게 맞게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중심값이 낮아질 쪽들은 역시 IT 대표주와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라인 이런 쪽들 그리고 뭐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은 중심값을 계속 좀 낮춘다 그런 얘기들 드렸고 제가 하도 이쪽을 좀 부정적으로 근래 계속 또 뭐 2월, 3월 얘기를 드리니까 또 이걸 전 원래 싫어한다 막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 작년도 저기 우리 토마토 TV에 그때 뭐 주주총회든 그 프로그램들 종목 추천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운영력이 7월달 작년 7월달, 8월달, 9월달에는 수소차 2차 전지주 말고는 추천을 안 했습니다. 예, 주마다 그 시점 딱 또 가장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수소 산업주 그런 것들만 딱 해갖고 네. 그걸 드렸지. 근데 그 시점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불꽃놀이를 하면서 오히려 시세를 줄 수 있는 시점이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 단계는 이게 불꽃놀이 중장기적으로 다 끝나고 이제 대세가 하향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최고 상투뿐만 아니고 상투 대비 20, 30% 한두 단계 밑단계에서 물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봄, 여름 여기 넘어가면서는 섹터들 특히 네. 여기서 운용력이 제일 강조점들인 거는 리박이 예, 여기 바이오 리오프닝 또 여기 주로 이제 국가기관산업 하면 철강조선건설 또 뭐 인프라 또 여기 뭐 운송 에너지 방산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리오프닝 엔터테인 따로 빼놨지만 엔터테인은 사실 또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이런 식인데 여기가 이제 올 연중 지금 3대 트렌드 신냉전 구도 스태그플레이션 또 새 정부 출현 등등 놓고 봤을 때 네. 희한하게 이게 또 작용도 이쪽 아래쪽 빨간색들은 긍정적인 작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위에 쪽 세 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는데 근래 보면 또 이게 이때 이거 제가 이거 표 보여드린 뭐 지지난달이었나?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되게 다 비인기주였어요. 다 비인기주였는데 요즘은 상당히 그래도 눈에 띄는 인기주들이 꽤 있어요. 예, 이 바이오 제약 여기서도 뭐 요즘 보면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이런 뭐 상당히 급등하고 하면서 네. 눈에 상당히 많이 띄는 그런 종목이 되었고 유한양행이도 전과 달리 상당히 좀 강한 양상.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급등세 나타나는 경우도 꽤 나타나고 그러고요. 철강조선 여기는 뭐 슈퍼스타 종목이죠 요즘. 예,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운용력이 예, 콕 집어들인 건 벌써 한 달 반도 더 됐어요. 예,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예, 뭐 이건 뭐 거의 시장에 지금 슈퍼스타주고 건설 라인이 있어서 이제 뭐 또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 쌍용시멘트, 뭐 GS건설, KCC, 대우건설 등등 이런 건데 건설도 슬슬 이제 또 눈여겨볼 시점들이 가까웠죠. 여기도 새 정부 저기 어디야? 투표죠. 투표 그 전후 시점에 수급 많이 붙었다가 네. 그거 이제 또 제법 찬찬해지고 또 조용해진 시점 충분히 됐으니까 건설도 이제 슬슬 또 급등세 나타날 시점 좀 가까우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 있고요. 그럼 탑픽으로 하나 꼽으실 수 있어요. 역시 앞서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그 오늘 세 개를 정했다. 산 종목이 있어서 그래요? 펀드 매니저잖아요. 네. 펀드 매니저는 오늘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걸 갖고 텔레비전 그래요? 나갔고 이게 좋습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오늘 왜냐면 산 종목이 채팅창에 있어갖고 종목을 오늘도 뽑아드릴 종목을 수가 콕 없습니다. 집어 주시는지 네. 오늘도 찍어주시면 한 종목씩 잡아볼게요라는 글들이 네. 있어서 혹시나 이제 오늘 그 세 종목을 말씀해 주셨었으니까 네. 그 종목이 이제 일주일 동안 수익이 잘 났고 그 이번 주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 이 부분이 또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요 표 안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골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될까요?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풀 안에서 이제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좀 이렇게 주가도 조금 빠지면서 그러고 거래량 죽여놓고 이제 좀 뭔가 대중들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많이 든다. 거기는 이제 이제 이건 맘 편히 들어가도 또 괜찮겠다. 이제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자리구나. 이것도 그 종목들이 그때 이제 뉴스에 막 많이 나와요. 네. 그런 시점은 오히려 같은 종목을 갖고도 보름 한 달을 물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오르면 어떻든 물린 거니까 주가가 내가 산 거보다 내려가 있으면 네. 그런 면들 되고요. 좋습니다. 인프라 이런 종목들도 근래 보면 뭐 두산밥켓 이런 것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막 폭등도 나오고요. 전혀 뭐 비인기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슬슬 부각받는 양상들 LS 일렉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 운송 해운주들 HMM 뭐 등등 이런 것들 보면 펜오션 얘네들 이쪽들도 거진 한 달 이상 계속 좀 조정세 나왔었죠. 그러니까 슬슬 이렇게 조정세 좀 나오고 이제 거래량 줄고 이런 양상들 나오면 관심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좀 반등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HMM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에너지 원전주들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시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5월 한 초순 정도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뭐 S-오일은 뭐 시장에 정말 뭐 대형주 중에 슈퍼스타 지금 대형주가 지금 돼 있는 이미 시점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주들도 근래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수급이 좀 붙긴 시작하는데 네. 운용력 봤을 때는 저쪽 유통주들이나 또 그런 것들도 슬슬 이제 또 관심 가질 시점들 됐죠. 근래 보면은 시세가 나인 듯 해도 좀 정체돼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쪽도 밸류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아주 크고 보통 보면 뭐 PBR 수준 한 0.3, 0.4 이 정도의
뭐 실적은 이미 2020년 저점 대비로는 확 올라왔고 2018년, 19년 수준 이상을 회복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속에서 주가는 중장기적인 이제 바닥 쳐놓고선 돌아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장기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단기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또 가질 만한 시점들이 또 유통이나 이런 섹터들이다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방산주는 다 뭐 저 거의 신고가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지금 달라붙으면 안 돼요. 예. 세면 안 돼, 지금. 1, 2주 이상 어떻든 센 기조가 나오면은 거기는 아무리 좋은, 여기 중심값이 계속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섹터, 좋은 메리트가 있는 지금 종목들이어도 네. 물리게 되거든요. 예. 그걸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려 또 소강 상태를 좀 만들고 그래야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요. IT여도 운용력이 IT의 그 거의 가장 대표성, 시가총액 크고 또 이 대표주들은 부정적으로 얘기 드린 반면에 IT의 소부장주, 특히 코스닥 소속 이런 것들은 괜찮다, 메리트 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서 빨간색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역시 대덕전자나 심택 이런 심택 것들 이런 거 꾸역꾸역 잘 잘 움직이고 네. 오늘 보면은 여기에 2번 타자로 있는 원익 IPS가 폭등 나왔죠. 맞아요. 오늘 한 10% 이상 급등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예, 이쪽들도 좀 취약해 보여도 그래도 운용력한테 꼽힌 종목들은 바닥에서 그 안에서 뽑힌 거니까. 예, 바닥에서 어떻든 팍팍 다지고 있다가 네. 힘있게 또 분출 팍팍 나오니까 또 그런 식의 활용들도 괜찮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표랑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 잘 종합을 하셔가지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섹터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좀 예뻐 보이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계좌에 계속해서 좀 도움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살려님께서 보람님이 슈퍼챗 못 봤나 봐요 하셨는데 봤죠.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거 받고 토비 자열하면서 올려주셨어요. 오늘 채팅창에서 토비가 살짝 조용하다 보니까 토비 깨우려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또 감사하게 잘 받도록 하겠고요. 토비가 열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삼성전자를 팔아서 리바기를 사라, 대중주를 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지 참고해 가시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명준우 운용형님의 라이브 공개 방송 일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 저녁 9시에 명준우 운용형님의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강력한 리바기 장세 이번 주의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이 리바기를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똑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응 전략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명준우 운용형님과 정말 이 1시간을 꽉 채워서 달려왔는데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살짝씩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내일 시장도 우리 빨간불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